안녕하세요. 배터리가 적당합니다. 폰 연결. 축 미술평론의 세계 넘버원 노성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도 구속되고 일상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술 원정대 이탈리아 드디어 일정 확정됐습니다. 이달 말부터 모집에 들어가는데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박 11일. 제가 지금 일정표 들고 있는데 밀라노에 떨어지네요. 네, 거기 공항 좋습니다. 밀라노가 첫 기착지고 피사로 갑니다. 피사의 사탑 비싸죠? 네, 이미 더 이상 기울어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피사의 사탑을 보고 같은 날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피렌체는 두 밤을 자고 그 다음에 시에나로 갑니다. 시에나 하루 숙박하고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야, 로마 역시 2박 3일. 그 다음에 로마에서 아시시 들렸다가 라베나 하루 자고 베네치아 2박 3일입니다. 그리고 비첸차 들려서 밀라노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야, 우리가 다뤘던 건축이나 작품들이 있는 주요 도시는 다 가시네. 이탈리아 이제 중북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인원 확정되면 네. 단톡방 만들어서 답사 예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자료 올리고 질문, 대답 이런 식으로 미리 지옥 트레이닝을 거쳐서 모든 거를 다 머리에 숙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뭘 하냐? 단체 사진 찍는 거요. 단체 사진 찍는 거. 박물관 안에 막 2, 3만 점씩 있는데 방마다 이제 한두 개씩 집어서 어떤 점에 집중할 거냐, 어떤 걸 비교할 거냐.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면 그 작품하고 루블 박물관에 있는 베를린 알트스 뮤지엄에 있는 작품과 비교를 하고 싶다. 우리가 비교를 못 하잖아요. 예습 과정에서 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는 그 예습 자료를 복습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달라졌구나. 예습 자료는 그러면 박사님이 배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단톡방 구성해서 미리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기 한 달 전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매주 퀴즈도 합니까? 그 좋은 생각인데. 좋은 생각. 과학은 책 막 5권, 6권씩 읽고 막 그러거든요. 시험 치고. 그게 시험을 쳐야 돼요. 좀 괴롭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학 원정대는 가가지고 새벽 5시에 기상하고 막 6시에 호텔 로비에서 1시간 강의하고 막 버스 안에서 3시간 강의를 하고 막.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짭니다. 그리고 미술팀은 음주 금지가 아니라 음주 권장 아닙니까? 네, 우리는 이제 좀 말랑말랑하게 모두 행복한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정은 몇 시부터 움직입니까? 7시 기상도 있고 8시 기상도 있고 뭐 8시 기상이요? 네, 8시에 이제 아침 먹고 9시 반 출발한다. 뭐. 이게 너무 헐렁한데? 이 과학 원정대는 새벽 5시 기상이랍니다, 여기나. 좀 더 고생스러운 일정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책 읽을 건 없습니까, 혹시? 책도 한 5권 하죠? 책뿐만 아니라 논문들 이런 건 이제 전부 해서 논문? 네, 100페이지짜리 논문이면 네. 그거 우리가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7부터 39쪽까지만 봐라. 아니, 다 읽어라. 각 주까지 다 외워라. 다 외워라. 빡센 예습을 통해서 네. 현지에 가서는 차원 높은 그런 감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거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저 혼자만 대장여행 다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사님 따라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술 마실 때도 이제 비교 시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회화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비교 작품을 쭉 늘어놓고 보면 딱 두드러지죠. 근데 그 수밖에 없어요. 비교. 네. 예를 들어서 고딕 대성당이다 이러면 이제 프랑스가 처음에 이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가령 밀라노 대성당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평면도, 인면도 뭐 이런 걸 다 비교해가면서 디테일. 그러면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비교시각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거는 다 그 맹물처럼 보여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가니까 밀라노 대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볼 텐데 이건 고딕이다. 고딕은 프랑스에 약됐다. 그럼 프랑스의 대표적인 고딕하고 어떻게 같고 다른가?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유럽 전역을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프랑스를 가셔야 되겠네.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건강이 허락하는 날. 고딕을 비교하기 위해서 유럽 전역을 돌고 이런 코스 생기겠구나. 이번 이탈리아 기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있고 또 참가자들도 예술할 시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습을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도 탄핵되고 김건희도 구속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씩 이거 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가능할 것 같은데. 좋죠. 예. 그러면 이번에 여차저차해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가는 분들 이 내년 상반기에 갈 곳은 어디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탈리아도 좋고요. 또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은 것도 좋고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계속 이어지겠네 이 시리즈가.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두오모. 이거는 뭐 밀라노 가면 누구나 가는 가장 큰 성당. 밀라노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부터 멋진 도시가 들어섰는데 그 한복판에 도시 배꼽 자리 딱 거기 미네르바 신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인데 거기다 이제 세운 거예요. 원래 있던 신전을 밀고? 신전 밀고 교회를 세우는데 밀라노 칙명 아시죠? 네, 313년에 그때는 이제 밀라노가 서로 말하고 수도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 한복판에서 서 있던 미네르바 신전 딱 밀어버리고 칙명 반포되자마자 이제 바로 거기다 교회를 짓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숨어서 예배 볼 필요가 없다. 공공연하게 우리 뻔듯하게 건물 하나 지읍시다. 그 교회 짓는 운동이 밀라노부터 이제 촉발이 됐는데 바로 이제 그 자리에 테클라 교회와 산타마리아 마조레 교회 그렇게 이제 짓고 그 자리에 대성당이 이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옛날에 그 파리 노틀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교회에 서 있던 걸 이제 부숴가면서 그 자리에 이제 큼직하게 이제 새로 올린 거잖아요. 부수고 자재 재활용하면서 또 새로 갖다 붙이고 하면서 이제 철거와 동시에 건축이 진행이 됐었는데 밀라노도 똑같아요. 산타마리아 마조레 교회를 이제 때려 부숴가면서 동쪽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지었는데 거의 600년 가까이 걸렸다고 그래요. 600년이나? 1386년서부터 1965년까지 이제 지었는데 정확히 보면 이제 579년이고요. 반올림해서 60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좀 있으면 일꾼들을 모아서 이제 쭉 진도가 나가고 돈 떨어지면 또 쉬고 예전에 그 하기야 소피아 이스탄불에 예. 그게 532, 537이란 말이야. 하기야 소피아를 5년에 지었는데 이걸 600년이 말이 돼요. 바르셀로나의 파빌리아 그거는 가우디 도면 하나 가지고 100년 이상 한 거잖아요. 이건 도면 하나로 그렇게 오래 지은 겁니까? 아니면 계속 도면이 바뀐 겁니까? 도면 하나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 도면이 평면도였어요. 오르세니고라고 이제 첫 번째 건축가에서부터 해서 거의 600년 가까이 진행된 동안에 무려 78명의 수석 건축가만 그렇고요. 밑에 이제 딸려 있는 막 10명, 20명 건축가들 다 합해 수백 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면 확장되고 이제 동쪽 재단부부터 이제 부수면서 찍고 이제 쭉 지어가는데 쌓아 올려가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될 거 아니야. 짓다 보니까 야 이거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평면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면도도 물론 이제 제시가 됐지만 안정성이라든지 이거 이쁘지가 않은 것 같다. 뭔가 허술하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지을지를 결정 못하고 시작한 거예요? 결정 못하고 시작했죠. 고딕 건축 전통이라는 게 이탈리아는 그 성 도미니크 수도회하고 프란체스코 수도회하고 수도원 운동이 전통이 셌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 건축이 이제 수도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건축이었죠. 근데 이 샹갈레아조 비스콘티가 이제 야 이거 밀라노 주교 광장 한복판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건축을 한번 지어보자. 시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수도원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공작이니까 공작이 이제 꾸는 꿈이 이제 바로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왕의 형제들이 이제 다 공작 위를 받게 되는데 왕하고 공작하고 이제 한 끗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왕이 될 이제 꿈을 꾸면서 자신의 가문에 어울릴 만한 이제 일종의 가문 교회를 건립을 했는데 세계에서 그 당시 이제 제일 크게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신도 이제 큰 집을 좋아하실 거다. 신도 큰 집을 좋아하실 거다. 24평짜리보다 32평짜리를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런 마인드에서 이제 크게 한번 지어봅시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부지 확보하고 돈도 확보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평면도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인면도를 어떻게 세울 거냐. 예. 그때 가장 유행하던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이제 정면에서 보면 예. 딱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갑시다. 그게 이제 사각법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렌체에 있는 피렌체 중앙역 예. 그 앞에 있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딱 보면 정면이 딱 사각형이잖아요. 밑변과 높이가 1:1이란 말이에요. 산미아토 말몬 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로마네스크 고디 이런 이제 1:1의 비율을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면에서 보면 사각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각법인데 아니다. 정삼각형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밀라노 대성당 보면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밀라노 대성당은 사각으로 올라가다가 절반쯤 되면 거기서 삼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특이한 모양인데. 밑에는 예. 직사각형이 직사각형이고 윗부분에는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꼭지각이 90도고 양쪽이 이제 밑각이 45도 그렇게 다 특이한 모양이에요. 그런 특이한 모양인데 이 밀라노가 주도인 롬바르디아 지역의 고딕 교회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어졌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딴 거예요. 이탈리아 고딕이라는 게 몇몇 이제 부유한 도시를 빼놓고는 다 이제 벽돌 건물이란 말이에요. 벽돌. 아, 대리석이 아니에요? 빨간 벽돌이요. 베네치아 이제 프라리 교회도 그렇고 뭐 밀라노 델카르네 교회도 그렇고 다 이제 빨간 벽돌로. 벽돌 건물인데. 원래 밀라노 대성당도 벽돌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빨간 건물 될 뻔했어요. 빨간 건물. 그러다가 야 이거 기왕 바르는 거 좀 세게 바르자. 네, 그래서 이 비스콘티가 이제 그때 깐돌리아 대리석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채석장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너희들 이제 세금 면세 줄 테니까 운송하고 띠내고 뭐 이거 너희들 마음대로 써 독점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성당 공방 베네란다 파브리카에 권한을 주고 그래서 이게 대리석으로 쫙 바르니까 얼마나 이뻐요. 제가 밀라노 대성당 보고 기억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는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있죠. 예, 지붕 테라스가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산책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돌아다닐 수 있는 테라스가 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도 허옇게 밝지만은 다른 성당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밝아요. 안쪽이. 뭐 프랑스나 딴 데 가면 성당 들어가면 진짜 칙칙한데 여기는 참 밝으네? 지붕 테라스가 있네? 요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아는 건데. 대리석을 좋은 걸 써서 그래요. 이탈리아는 대리석이 워낙 그래서 밝구나. 이 대리석이 특별히 이뻐요. 핑크색 은은하게 감도는 막 정말 감들어지죠. 내부도 이제 밝은 편이고요. 큰 고딕식 창을 이제 둬가지고 성당치고는 굉장히 밝다 이런. 근데 이제 북유럽의 프랑스, 독일 대성당을 보면 전부 이제 뭐 현무암, 석회암, 사암 막 떼묻고 막 대도시들이 화재가 빈발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상한 화재 때문에 그게 끄실려가지고 안 벗겨내면 이제 시커멓고 벗겨내면 이제 칙칙하고 그거는 외부도 시커멓고 안쪽도 어둡잖아요. 내부는 그렇게 향을 피워대니까 끄실려가지고 시커먼 형이 이제 자욱하잖아요. 맨날 미사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파리 노틀담도 그렇고 쾰른 대성당 특히 막 타다만 연탄 같아요. 타다만 구공탄 뭐 이렇게 별명 자체가 그래요. 아, 별명이 그렇습니까? 실제 비교해보면 진짜 밝다. 이 성당은 허옇죠. 아예. 눈부십니다. 그리고 이제 장식도 많고요. 특히 첨탑 조각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뾰족하고 굉장히 3,000개가 넘는데 보통은 뭐 한 1, 200개 많으면 한 6, 700개가 있는데
이건 3,000개가 넘으니까 그것도 특이하죠. 아니, 무척 뾰족하고 여기 테라스에 올라가면 특징이 뭐냐면 이 첨탑 아래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이 지붕면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 테두리를 삥 도는 테라스가 있잖아요. 사람이 걸을 만한 이제 경사인데요. 그러니까요. 마치 산책로 만들듯이 만들어놨어.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고딕 대성당에 올라가 보면 뾰족해요. 경사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거기 이제 올라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마페 지붕식으로 이제 딱 돼 있는데 뭐 경사각이 60도 미만 양쪽 합쳐가지고 꼭지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에서 천장을 이제 올려다 보면 교회가 이제 십자가 형태로 생겼으니까 가로대 세로대 맞는 그 부분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교차부 첨탑을 이제 하나 세우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밀라노 대성당 같은 경우는 교차부에 넉넉한 탑을 세웠어요. 꼭 그 피렌체 두오모라든지 로마 베드로 대성당 가면 교차부 위에 딱 올려다 보면 베르니니 발다키노 있고 바가지 같은 게 올려놨고 그렇죠. 바가지 아래쪽에서도 빛이 들어오고 꼭대기에서도 또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빛을 수용해서 막 그 암벽 천장에 있는 모자이크들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림들이 환하게 보이는데 로마네스크에서 이제 고딕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그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스타일인데 그런 게 이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영국의 대부분 이제 고딕 대성당들을 보면 교차부가 엄청 밝아요. 거기 다 창문을 다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륙 고딕하고 섬 고딕하고 이제 차이점이 그겁니다. 대성당 한복판에 십자가 한복판에 서가지고 고개를 꺾고 위를 올려다보면 대륙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영국 섬 고딕은 밝아요. 거기서 막 빛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들어가지고 그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탈리아가 바로 그래. 시에나 대성당도 그렇고 피렌체 두오모도 그렇고 막 베드로 대성당 마찬가지고요. 영국식을 차용한 거네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렌체 그 쿠폴라 그거를 이제 미켈란젤로가 훔쳐가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발전시킨 게 베드로 대성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밀라노의 경우는 교차부가 막혀있는 대신에 위를 뾰족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그 위에 또 네모난 탑을 엄청나게 높이를 올려버렸어요. 뚫지는 않았는데 뚫질 않고 그 위에다가 또 뾰족한 탑을 세워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그 위에 딱 얹어놨어요. 그 성모 마리아가 뾰족한 창을 들고 있는데 그게 피뢰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벼락마다도 이제 무너지지 않게. 그 마리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번뇌를 커버하고 있구나. 그래 해가지고 이제 성당 중앙에다가 교차부를 딱 올릴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공모전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탑 올릴 때 수십 명이 이제 다 달붙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는 이제 밀라노에서 오래 활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본적을 따지고 보면 피렌체, 토스카나 이쪽 출신이란 말이야. 토스카나, 피렌체. 그러니까 토스카나하고 롬바르디아, 피렌체하고 밀라노가 사이가 안 좋아. 앙숙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빈치가 응모했는데도 출신이 너 경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이탈리아의 지역색 되게 강해요. 거기가 사투리도 심하고 서로 완전 딴 나라를 다 쪼개서. 그래서 이탈리아가 1861년 처음 통일했을 때 에마누엘레 2세가 막 연설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사투리가 피에몬테 사투리로 막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태리가 그랬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인 건 제가 본 거는 그 테라스인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삥 돌아가는 테라스가 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이제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올라가 보면 거기 이제 마도니나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첨탑 조형물들이 이제 올라가 있고 이 시내를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체험이에요. 대부분은 지붕 밑에 층 제한된 사람들만 이제 입장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 그 지붕 위를 산책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지붕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이게 첨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첨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붕 산책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붕의 서쪽 테라스를 이제 공개를 하고요. 동쪽은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말이죠. 교차부 탑, 랜턴 타워 세울 때도 이제 프랑스에서 한 번 초빙해 왔어요. 장민용이라는 양반 이제 초대해 왔는데 그 양반이 딱 보더니 야 이거 롬바르디아 이 석공들 순엉터리다, 다 주먹구구다. 너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무너져, 큰일 나. 남겨놓은 기록이 있는데 그 양반이 했던 말이 뭐냐면 과학이 없는 예술은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삑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삑살이야. 과학이 없는 예술, 그러니까 아르스가 이제 아트잖아요. 신에 없다는 거야. 신에 스캔티야. 사이언스가 없는 아트는 니힐 에스트,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제 밀라노 대성당 이거 공부하다 보면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아르스 신에 스캔티야, 니힐 에스트, 삑살이야. 막 맨날 그 말 뜻이 뭐냐면 아무리 이제 기술 숙련, 아트라는 게 이제 기술 숙련이란 말이야. 돌을 이제 잘 깨고 막 잘 쌓아 올리고 막 하더라도 그 안에 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학문적인 기초가 결핍되어 있으면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건물을 보면 공학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차부 탑 밑에 받치는 4개의 기둥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막 쇠심 박아가지고 둘러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강도 하고 오염되지 했는데 않도록. 600년이나 걸쳐서 이렇게 수백 명이 소를 탔으면 이게 애초에 기획한 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왜 600년이나 걸려? 600년은 너무 긴데? 중간에 이제 이 바바로사 한번 이제 초토화시키고 이제 도시가 완전히 망가지고 세금이 안 갖추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또 스페인 점령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 때문이죠. 뭐 때문이겠어요? 돈 때문이지. 돈 있으면 인력 투입해서 하기야 소피아 짓듯이 뚝딱 5년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 1486년에 시작했을 때 평면도는 있는데 인면도가 이거 너무 부실하다,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피아첸사에 유명한 이제 수학자가 있습니다. 수학자, 기하학자, 건축가인데 가브리엘레 스토르나 로꼬라는 분을 이제 초빙을 해왔어요. 1491년 9월에 초빙을 해가지고 이 양반이 글로 이제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딱 연구를 해보니까 1391년에 처음 시작하고 나서 5년 만에 인면도가 제시가 됐는데 그게 오늘날 밀라노 대성당의 모습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스토라로코가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면도만 처음에는 해놓고 네. 어느 정도 면적의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해놓고 5년 있다가 인면도가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통 같으면 대성당의 내부가 홀처럼 기둥도 없고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 덩어리 공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산도메니코 있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좀 통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 이탈리아 고딕 중에 이제 그런 DNA가 있어요. 기둥이 가운데 없고. 그 이제 통짜 성당이 있는가 하면 프랑스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이제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삼랑식 갤러리가 이제 세 개, 삼랑식으로 되어 있는데 도움이 크게 3개가 있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네. 가운데 있는 중앙에 네. 신랑이 이제 제일 높고요. 네. 왼쪽 오른쪽에 이제 겨드랑이 쪽에 있는 맞아요. 측랑이라고 하는데 그 측랑이 이제 좌우로 붙어서 삼랑식. 3개의 공간, 그걸 삼랑식을 삼랑식이라는구나. 만드는데 말이죠. 대부분 샤르트르도 그렇고 뭐 랭스, 아미앙 다 삼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리 노틀담은 이제 오랑식입니다. 쾰른 대성은 오랑식. 그래서 오랑식은 뭐냐면 신랑이 중앙에 있고 네. 왼쪽 오른쪽에 측랑이 각각 2개씩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가운데 신랑 높이는 어떻게 정할 것이며 측랑은 또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측랑도 그냥 네모난 게 아니고 밑에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위에는 점형 아치를 이루잖아요. 어디서부터 아치가 시작되느냐, 이걸 몇 대 몇으로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밀라노 대성당 오랑식인데 오랑식의 경우는 바깥 측랑이 있고 내부 측랑이 있단 말이야. 그거를 파리 노틀담 같은 경우는 외부 측랑, 내부 측랑 높이가 똑같아요. 키가 똑같습니다. 가운데 신랑만 뾰족해요. 그런데 밀라노의 경우에는 외부 측랑은 낮고 두 번째 안쪽 측랑은 높고 중앙 신랑은 제일 높단 말이에요. 층층이네. 그런데 쭉 이어보니까 딱 삼각형 빗변에 일치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토로노코의 그 편집을 분석해보고 했더니 이 양반이 엄청난 제안을 해놨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인면도를 좀 그린 사람이. 근데 인면도가 야 이거 거리 얼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청난 구상이 숨어 있었는데 이거는 신의 건축이다. 신이라는 게 뭐냐? 절대선, 절대미 아니냐. 옛날에 비트루리우스가 건축의 3대 요소는 견고하고 강해야 된다. 바람 불고 막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피르미타스, 포르테자 이 개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용해야 됩니다. 속에 공간이 없으면 또 곤란한 거 아니야. 그죠? 채플도 있고 재단부도 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에 맞는 우틸리타스가 필요하단 말이야. 유용성. 얼마나 쓸모가 있어야 되냐. 쓸모가 없으면 그건 개선문 보셔. 개선문. 겉은 멀쩡한데 속에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건축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옛날에 많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베누스 탔습니다. 베누스 탔으니까 이제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 되네.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냥 아름다워서는 안 되고 막 말도 안 되게 아름다워. 절대미 이거는 수학과 기하학으로밖에 풀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숫자를 다 로마자로 1, 2, 3, 4 뭐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이렇게 써왔었잖아요. 그런데 14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라비아 숫자가 이탈리아의 각 도시마다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세기 초반 중반 이때 뭐 피렌체, 파르마 주요 도시마다 야 앞으로 우리 아라비아 숫자 씁시다. 법령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힘들었던 숫자를 분수로 표기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루트 2다, 루트 3이다. 이건 뭐 무한소수로 나가버리니까 계산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근사값을 분수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몇 분의 몇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짝대기 두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는 5등분 해놓고 하나는 7등분 해놓고 하나는 13등분 해놓고 여러 개 짝대기 이렇게 맞추면 이제 몇 분의 몇 딱딱 나옵니다. 그게 바탕이 된 거야. 이게 딱 1386년이면 14세기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인면도를 처음 제안했던 사람이 사실은 완벽한 기하학과 수학으로 건축물을 구성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수평선을 하나 딱 그은 다음에 직각을 이루는 수직선을 또 하나 구했어요. 수평선에서 수직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분 위에다 이제 왼쪽 오른쪽 점을 하나씩 찍은 다음에 콤파스로 돌려서 콤파스의 그 호의 접점을 찾아서 수직을 그으면 딱 직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야비하게 딱 수직을 구한 거야. 그러고 나서 수평과 수직선이 만나는 그 중심점에 콤파스를 놓고 원을 그린 거야. 콤파스를 그리니까 완벽한 원이 나온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컴파스를 가지고 이 건축물의 높이를 그럼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을 확보한 다음에 아까 수평 수직과 원이 만나는 네 개의 접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었더니 정사각형이 나온 거야. 마른 목골로 생긴 정사각형.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라고요? 가브리엘레 스토르나를 놓고. 처음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거네요, 말하자면?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에서 사각형, 사각형에서 육각형, 육각형에서 정삼각형을 도출해내는데 그 네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정삼각형이 바로 밀라노 대성당. 대성당의 그 외부 측량과 내부 측량의 아치 높이, 그 다음에 각 기둥과 위에 아치가 시작한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위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그 공중 부역 각도까지 이제 거기서 다 나온 거야. 이거 제가 이거 말로 하면은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림을 하나 올려놓을게요. 이 그림을 보면 자 하나 들고 콤파스 하나 들고 이걸 그림을 그렸네 다. 그렇죠. 야, 이 천대적인 면이 있네. 사각형에서 육각형은 어떻게 그리냐? 원의 그 맨 윗부분에서 반지름만큼 벌린 다음에 원의 테두리에다 하나씩 끌고 나가면 육각형이 딱 완성이 된다. 그럼 육각형은 이제 반으로 쪼개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구했는데 그 삼각형이 바로 정삼각형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의 건물이기 때문에 원과 사각과 삼각 똑똑 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컴파스하고 자로 구현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지금 이 모양 그대로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 원이라는 게 콤파스를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성한 도형이라고 불렀어요. 신성한 도구가 바로 콤파스고, 우리가 중세 미술 뭐 이런 걸 보면 콤파스를 들고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막 창조하고 별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콤파스를 든 창조주 도상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아하. 그게 신성한 도형이라는 거야. 원이라는 게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시작도 끝도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무한하면서 또 무한하고 말이야. 그리고 우주의 생김새를 이제 동그랗다고 이제 플라톤서부터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중세 장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거 한번 저희가 그림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아,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야, 이게 가지만 대단하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예. 각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 정삼각형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밑변과 정삼각형의 높이는 몇 대 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각형을 세로로 딱 쪼개가지고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예. 그러면 밑각이 직각이 되는 뾰족한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양쪽으로. 그 뾰족한 삼각형의 밑변을 1이라고 하면 예. 오른쪽에 이제 밑변은 2가 되겠죠. 그는 이해가 되죠. 1대 2. 그러면 높이는 루트 3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루트 3이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평면도는 이미 1386년에 제시됐다고 했는데 1브라차가 60cm예요. 밀라노 브라차는 60cm입니다. 중앙에 실랑의 폭이 32브라차고 그 다음에 측랑이 16입니다. 그래서 오랑식가 16, 16, 32, 16, 16 그렇게 해서 96브라차라고 이미 평면도의 남북 길이가 이제 이미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삼각형의 밑변이에요. 삼각형 밑변인 거죠. 그래서 96의 반으로 쪼개고 예. 그럼 48이 되겠죠. 네. 48 곱하기 루트 3 딱 그렇게 하면 했더니 높이가 나오는 거죠. 약 83.12가 나온 거야. 밑변이 96브라차일 때 높이가 83.12가 되면 정삼각형이 이제 근사하게 돼요. 근데 이제 83이라는 게 이게 분수가 잘 안 되는 수란 말이야. 그래서 수를 놓고 이제 84로 갑시다. 그냥 83이나 84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84로 쪼갠 다음에 6등분을 해가지고 정삼각형의 새로운 모듈을 만들었는데 아래는 16브라차 측랑의 한 가로 길이겠죠, 그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16 곱하기 16이었으니까 16이고 세로는 14. 이때 2대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16대 14가 한 모듈이 되는 그 삼각형이 완성을 했어요. 그게 기본 모듈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밀라노 대성당의 내부의 모든 그 부재들이 거기 이제 1차도 짜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야 이거 최고다, 너 어디서 이렇게 천재가 나왔냐. 14명이 막 다 찬성표 던져가지고 그걸로 확정이 돼버린 거야.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말이 돼요. 근데 이거 말로 이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오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정삼각형과 원형 그리고 정사각형으로 모든 걸 다 풀어버렸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수화풍이라든지 아니면 동서남북 복음서의 4명의 그 저자들이라든지 이런 그 사의 그 심볼릭이 있잖아요. 3이라는 숫자도 이제 뭐 성삼일체라는 그런 심볼릭이, 종교적인 심볼릭 다 때려박아가지고 사각형도 이 길쭉하면 안 됩니다. 정사각형이 아니면 안 되는데 삼각형도 얼마나 삼각형이 많습니까? 정삼각형만 된다 이거. 그게 다 합쳐진 게 지금 밀라노 대성당의 그렇습니다. 외관과 크기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번 위기가 있었다니까요. 1517년에 루터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가톨릭 교회 신도들 다 떨어져 나가고 막 난리였었잖아요. 야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래서 이제 가톨릭 쪽에 천병으로 이제 나선 양반이 까를로 보로메오인데, 까를로 보로메오가
대주교로 취임을 했단 말이야. 여기에. 딱 보니까 이제 쫙 완성돼서 이제 막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막 오고 있는데 거의 한 70% 이상 완성이 됐어요, 그때는. 자, 이제 정면부를 고민해. 정면부란 게 얼굴이잖아, 얼굴. 파차타, 파사드. 얼굴이 제일 중요한데 고딕은 그 게르만 저쪽에 루터, 북유럽 프로테스탄트 얼굴 아니냐. 이거 이 가톨릭 교회에다가 고딕 얼굴을 달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벨레브리니라는 게 건축가 시켜가지고 정통 이탈리아로 새로 만들어. 고딕은 프로테스탄트다 그래가지고 정통 로마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벨레그리니 그 양반이 이제 제시한 여러 설계도안을 보면 지금 현재 밀라노 대성당에는 없는 원 기둥 있잖아요. 베드로 대성당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원 기둥 앞에 막 몇 개 쫙 받고 위에다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제 신전 뚜껑 같은 거 딱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래층 위층에 아주 막 수든 정통 바로크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0년도 채 못 돼가지고 까를로 부치라는 양반이 야 이거 안 돼. 내부의 창문도 그렇고 배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뭐 재단부도 그렇고 다 고딕인데 전부 다 뾰족뾰족하게 다 지금 오고 있는데 얼굴만 이거 바로크식으로 하면 이거는 너무 따로 논다. 그래서 다시 고딕으로 가자.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원칙만 정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그 이제 다 1500년 말에서 1600년 중반까지 이제 돌아가진 일이고요. 결국 이제 19세기 와가지고 1888년에 자 그러면 고딕식으로 삼각형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전을 했는데 무려 120명의 건축가가 몰려들어가지고 딱 이제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디 뒤지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걸 전부 다 모아놨어요. 100몇시까지 응모작들이. 제가 싹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왔는데 결국 이제 오늘날의 형태로 결정이 됐고요. 네, 그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긴 했지만 아름다운 건 사실이야. 돈을 바르면 아름답습니다. 왜 안 아름답겠어요, 이거? 정성을 다 했는데. 그런데 돈을 바르면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밀라노 대성당을 이제 좀 정통 고딕 종교 건축의 측면에서 이걸 한번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데요. 외부 조각, 조형물 이런 그 장식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야. 지나치게. 그러니까 목걸이도 이제 한두 개 해야지 막 한 10개씩 이렇게 달고 그러면 이거 참 답답한 거 많긴 아니에요? 많아요. 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번쩍스러워요. 한 몇백 개 정도면 충분할 조형물 갖다가 막 3,000개 넘게 이제 박아 넣었다든지. 거기 이제 무솔리니가 얼굴이 딱 올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무솔리니가 1929년에 이제 라테라노 협약이라는 피우스 11세하고 이제 쇼를 봐가지고 그때 이제 교황령하고 막 서로 이제 고집 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탈리아 통일은 1861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베네토 지역하고 이탈리아 허리 부분 교황령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만 이제 통일해서 통일 이탈리아로 하고 또리노 저 북부에 거기를 이제 수도로 정했단 말이야.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가 돼야지. 근데 바티칸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된 거야. 그러다가 1870년에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조각가 로댕도 막 참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보불 전쟁 때 프랑스가 이제 자기 코가 석자니까 이탈리아 교황령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군대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자존심 세우고 하다가 결국 이제 무솔리니가 그걸 해결을 한 거야. 1929년에 해결을 했고 그 이전에 이제 베네토는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전쟁 때 이제 반환이 돼서 이제 바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그 영토가 확보된 게 사실은 1929년 무솔리니 덕분이야. 그래서 무솔리니 얼굴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조각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조각인데 얼굴만 있는데 무솔리니 얼굴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 얼굴이 막 샴장등처럼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에마누엘레 3세인데 그때 이제 그 국왕이었던 양반이죠. 그래가지고 통일이다 해서 얼굴까지 두 개를 통일시켜가지고 한 덩어리로 그냥 그런 조각이 붙어 있다니까. 아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 비슷한 동상 하나 있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있어요. 그거 자유의 여신상 맞죠? 파체티라는 조각가 만든 건데요. 밀라노 대성당 정면에서 보면
청동문이 쫙 붙어 있잖아요. 네. 제일 중앙문이 이제 마리아의 문이라고 해서 제일 큰데 중앙문 포탈 위쪽에 이렇게 특이하게 네. 교황님들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가끔 연설하고 이런 그 테라스 같은 게 조성이 돼 있어요. 고딕 전통은 아닌데 그 테라스 왼쪽 편에. 왼쪽 오른쪽에 네. 새 율법과 모세 율법 해가지고 두 개의 율법 알레고리 여자 두 명이 서 있는데 그 왼쪽 여자가 자유여신상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왼쪽 네. 여자가 이제 머리에 뾰족뾰족한 네. 태양광을 자유여신상과 똑같아요. 오른손에 이제 등불 하나 들고 있고 네. 왼손에 십자가. 근데 저거 보고 자유여신상이 저기 있나 그랬지. 근데 파세티 이 작품이 밀라노의 자유여신상 그러니까 새 율법인데 네. 1810년에 만들었단 말이야. 미국에 있는 자유여신상은 1870년대잖아요. 그거 프랑스에서 준 거 아닙니까? 선물로, 그죠? 그렇죠. 바르톨리가 이제 제작한 건데 두 세대 늦게 만들었는데 이게 밀라노 대성당 이게 이제 뭐 워낙 센세이션을 했기 때문에 바르톨리도 이제 틀림없이 와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유여신상을 보고 프랑스의 조카 바르톨리가. 그걸 만들고 그 다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지금. 거기 이제 모형 하나 갖다 놨죠. 그렇죠. 그거를 다시 또 미국 선물 줄 때 만들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원조가 이거예요? 밀라노 사람들이 이제 다 원조가 이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자유여신상 제가 위키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의 리베르타스 리버티라고 있는데 그 도상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고대 오늘 뭐 잘못된 거 안 나오나 했다. 위키피디아 잘못했구나. 머리에 이제 뾰족뾰족 이제 빛이 나오고 있는 그 태양관 있잖아요. 네. 그 태양관을 쓴 거는 보통 이제 헬리오스라든지 태양신 아니면 아폴론 신의 속성 중에 이제 아폴론 포에보스라고 있어요. 그 태양신 아폴론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남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콘스탄티누스 광장에 그 탑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동상 세웠잖아요. 그것도 이제 태양관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거는 헬리오스로 분한 콘스탄티누스 이런 식으로 이제 태양신만이 쓸 수 있는 태양관입니다. 그래서 리베르타스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 도상 자체가 이게 밀라노에 있는 파체티 이게 그 이전에도 유사한 도상이 이제 뭐 자세라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머리에 쓰고 있는 태양광 네. 그러니까 헌율법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율법인데 생긴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빛을 새로운 이제 계몽의 빛을 이제 뿌린다. 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후광 대신에 광채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바르톨리가 뺏긴 것 같습니다. 이 원조는 그러니까 밀라노에 있는 이게 맞네요. 그러면 자유여신상. 모양도 거의 비슷해요. 포즈도. 자세는 똑같이 오른팔 딱 들어 올리고. 맞습니다. 얼굴도 비슷하고 관도 비슷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누구나 이건 자유여신상이다.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상이 있잖아요. 그 마리아 상인가? 네, 마도니나라고 하는데 마도니나는 이제 조그만 마리아 뭐 이런 말인데 사실 14.6m인가 그래요. 14m를 이제 조그맣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름은 조그만 마돈나라는 뜻이구나 이게. 네, 이거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이게 마리아 탄생교회란 말이야.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복되신 마리아의 탄생교회. 그게 원래 이름입니다. 마리아 교회라서 마리아가 올라간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원래 이름이 그렇구나. 원래 이런 뭐 금으로 칠한 막 14m짜리 이런 걸 여기 올리진 않죠.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 건데 이게. 만약에 레오나르도의 교차부 첨탑 그 시간이 됐었다면 우리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막 마도니나 만져볼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안타깝죠. 근데 밀라노에서 1930년대에서 앞으로 밀라노에 지어지는 어떤 건축물도 대성당의 마도니나보다 더 키가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법이 통과가 돼버렸어요. 근데 밀라노가 이태리에서 제일 돈 많은 데란 말이야. 그렇죠. 산업도시, 금융도시, 막 돈 제일 많고, 빌딩이 막 쭉쭉 올라가는데, 피렐리 건물 쫙 올라가니까, 야, 너 왜 더 높아? 지금 알리안츠 건물은 거의 2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2배 높이에요. 야, 너희들 막 이렇게 높게 지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마돈나 이 14.6m짜리 조금 줄여가지고 요만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건물 위에다 올리면 편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거보단 낫다. 마돈나거든요. 그거보다 높아서는 안 돼. 그거 어떡하지? 요거 마돈니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옥상 위에 올려줄게. 그래서 이제 장식이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약간 너무 이제 과하다.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이제 내부 신랑 쭉 안으로 이제 재단부까지 걸어가게 되는데 신랑의 그 기둥들 있잖아요. 좌우로 이제 쫙 갤러리처럼 펼쳐져 있는 기둥들 위에 예. 혹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장식이 없고 지나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고딕식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속도감이거든요. 위로 쫙 뻗어야 되는데. 수직성. 막 청룡열차 다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이제 갈빗대, 꼭대기. 하늘에 닿을 듯이. 그 박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쳐다보면 어지럽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아버린 거. 부조가. 왜 저렇게 매듭을 한 번씩 줬지? 그게 사실은 내부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저게 눈에 거슬리는 건데, 사실은 그 중앙 신랑에 있는 기둥 조형이라고 할까요? 기둥 중간에 이제 기둥마다 부조가 붙어 있습니다. 예. 기둥 조형뿐만 아니라 그 바깥쪽에 내부 천랑도 같은 높이에 이게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설명이 된다. 스토리를 놓고 그 삼각형 빗변에 딱 일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저거는 사실은 이제 고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저건 좀 답답하다. 꼭지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꼭지점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이 다발 기둥, 왜 다발 기둥을 쪼갰겠어요? 굵은 기둥이 답답하잖아요. 그 중량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개의 가느다란 대나무를 묶어놓은 것을 이렇게 쭉 하늘 올라 치솟아서 상승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딱 중간에 이제 탁 턱이 져버리니까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데, 제가 이제 돈 낸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시려면은 저희가 고딕한 적이 있습니다. 고딕이 건축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그때 설명했는데, 그때 고딕의 정수, 그 관점에서 보자면 얘가 하늘로 치솟아서 하늘에 닿을 듯이 그런 상승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아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하는 사람 측에서는 야, 사실 고리의 높이라든지 초월적인 그런 성격들이 종교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탈리아 전통에서 보면 이탈리아는 이성주의란 말이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학적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한을 체감하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야. 갖다 붙이는 해석의 전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밀라노 도성당을 보면 누구나 보자마자 굉장히 크다는 거 하나 하고 밝다는 거 하나 하고 참 보기 드물 정도로 뾰족뾰족하고 뭐가 많다, 장식이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의 한 수는 빨간 벽돌을 안 쓰고 맞아.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었다. 그게 밝은데 엄청나게 육중해서 묘합니다, 느낌이. 슬슬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탈리아 교회 건축의 특징이 본방 건축물이 하나 있으면 종탑이 있잖아요. 예. 종탑을 같이 묶지는 않고 이제 따로 둬요. 피사의 사탑 이런 것도 피사 두오모가 있고 사탑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종탑을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피렌체 대성당도 옆에 이제 조토 종탑이 이제 분리돼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탑이구나. 파리 노틀담이나 뭐 캘름 대성당 이런 거 보면 건축물 안에 이제 종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밀라노는 고딕식인데 왜 종탑이 없느냐? 종이